온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LA의 한 주택가에서 진행되는 집 한 채의 공사가 이상하다며 수군거렸기 때문입니다. 산불 피해를 복구하는 새집 공사에서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이 도입된다는 소식이 퍼지자 이웃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바닥을 데운다고? 그것도 집 전체를? 의아해하던 이웃들의 시선이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그 집에 처음 발을 들인 순간 발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따뜻함에 모두가 감탄했다고 합니다. 특히 류머티즘으로 고생하던 옆집 할머니는 매일 이 집에 놀러 온다고 하네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산불로 모든 것을 잃고 한국으로 떠났던 한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수천 년을 이어온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이 어떻게 LA 외곽의 작은 마을 전체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한국의 매서운 겨울이 준 특별한 선물,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겨울의 로스앤젤레스는 유난히도 건조했습니다.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다 LA로 이직한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입니다. LA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던 그날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서울에 있는 언니한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세라, 뉴스 보고 있니? 로스앤젤레스 북쪽에서 산불이 크게 번지고 있대. 부모님께 어서 연락해봐.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산불은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우리 집은 안전지대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자부심은 한순간에 무너져버렸습니다. 오후 2시 회사에서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북쪽에서 시작된 산불이 예상보다 빠르게 번져와 시가지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소방당국은 이미 수백 명의 소방관을 투입했지만 강한 바람을 타고 불길이 시속 30마일의 속도로 번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퇴근길에 본 하늘은 마치 재앙을 예고하듯 시커멓게 변해 있었습니다. 거대한 검은 연기 기둥이 하늘을 뒤덮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소방 헬기의 굉음이 사람들의 불안감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몇몇 이웃들은 허둥지둥 짐을 싸서 차에 실어 대피하고 있었고 소방차와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저희 동네 근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주민 대피가 한창이었습니다. 경찰들은 확성기로 즉시 대피하라는 안내 방송을 반복했고 소방관들은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주민들의 안전한 대피를 돕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점점 짙어지면서 호흡이 어려워졌고 멀리서 들려오는 쾅 소리는 불길에 폭발하는 가스통 소리라고 했죠. 뉴스에서는 이미 수백 채의 집이 불에 타 무너졌다고 보도하고 있었어요. 주변 도시의 체육관과 학교들이 임시 대피소로 지정되었고 적십자사에서는 비상 구호물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 방위군까지 투입되어 대피 작전을 돕고 있었지만 바람이 너무 강해 진화 작업은 더디기만 했습니다. 저희 동네는 그동안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곳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20년 된 소나무들이 촛불처럼 타올랐고 불꽃이 바람을 타고 집집마다 옮겨 붙고 있었어요. 소방관들은 밤새 불길과 싸웠지만 다음날 아침 저희 동네는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잿더미 속에서는 연기가 여전히 피어오르고 있었고 숯검정이 된 기둥만이 집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아버지,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지만 경찰이 이미 도로를 봉쇄한 뒤였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검은 연기 속에 우리 동네가 있었어요. 그렇게 3시간을 넘게 기다린 끝에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세라,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대피소에 안전하게 있단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덤덤했지만 그 속에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는데 우리 집이 산불에 완전히 타버렸다는 사실을요. 30년간 가족의 추억이 담긴 집, 어머니가 그토록 정성껏 가꾸시던 정원, 제가 자라온 모든 흔적이 한순간에 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버지는 침착하게 보험회사와 상담을 하셨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우리 지역이 산불 위험 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되어 보상금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적다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정부 지원금도 터무니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서울에서 언니의 전화가 다시 걸려왔습니다. 5년 전 언니는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의 수석 연구원 자리 제안을 받고 한국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걱정했어요. 아시아의 낯선 나라로 가는 것을 말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단호했습니다. 나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배우고 싶어요. 지금 한국이 반도체 분야를 이끌고 있으니까요. 이건 제 경력에 있어 최고의 기회예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언니는 한국에서 꿈꾸던 연구를 실현했고 지금은 연구소의 핵심 인력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잠시 시카고에 있는 오빠 집으로 가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직장도 잃고 집도 잃은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언니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세라, 이쪽으로 와볼래? 서울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건 어때?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할 수 있을 거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언니에게는 한국이 익숙할지 모르지만 저에게 한국은 지도에서만 본 낯선 나라였습니다. 언니, 내가 한국에서 살 수 있을까요?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서 모든 걸 도와줄게.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야. 영어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고 내가 전공한 디지털 마케팅은 이곳 기업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분야야. 게다가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라서 여자 혼자 살기도 좋아. 언니의 말에 조금씩 용기가 생겼습니다. 어쩌면 이 위기가 저에게는 전혀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후 저는 시카고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고 작별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제 어깨를 토닥이시며 말씀하셨죠. 세라,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한단다. 내 언니를 봐라.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선택해서 이제는 그곳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었잖니. 너도 이 기회를 통해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거야.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날의 산불은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으로 인도한 운명의 손길이기도 했습니다. 언니가 먼저 개척해놓은 서울이라는 새로운 세상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로스앤젤레스에서 가장 유명한 백화점에서 산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산불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나마 이 코트 하나는 회사 사물함에 있어서 가지고 올 수 있었어요. 언니가 한국은 지금 엄청 추우니까 두꺼운 옷을 챙겨오라고 했을 때도 저는 자신만만했죠. LA에서도 이 코트 하나면 충분했으니까요. 걱정 마세요, 언니. 이 코트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자부심은 공항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처음 맞닥뜨린 영화의 세계는 상상 그 이상이었어요. 마치 수천 개의 얼음 바늘이 동시에 얼굴을 찌르는 것 같았죠. 코끝이 얼어붙는 것은 물론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가 얼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주변을 지나가는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무릎까지 내려오는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었는데 마치 북극 탐험대 같았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들의 옷차림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저렇게 부피가 큰 옷을 입는 걸까요? 제 코트면 충분할 것 같은데. 언니는 제 말을 듣고 빙그레 웃더니 잠자코 백화점으로 향했어요. 밖으로 나온 지 채 5분도 되지 않아 제 온몸은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캐시미어 코트는 마치 얇은 종이처럼 무력했죠. 바람이 불 때마다 코트 사이로 차가운 기운이 파고들었고 목도리로 얼굴을 가려도 찬바람은 온몸을 파고들었습니다. 백화점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언니에게 물었어요. 언니, 아까 사람들이 입고 있던 그 긴 패딩 파는 곳이 어디죠? 매장에 들어서자 온갖 종류의 롱패딩이 저를 반겼습니다. 처음에는 그 부피감에 망설였지만 한번 입어보는 순간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답니다. 마치 이동식 침낭 같았죠. 차가운 바람은 전혀 스며들지 못했고 오히려 제 체온을 그대로 지켜주었습니다. 이제 진짜 한국의 겨울 맛을 보여줄게. 언니는 저를 근처 포장마차로 데려갔습니다. 거리는 매섭게 추웠지만 포장마차 안은 군더더기 없이 따뜻했어요. 빨간 고추가 둥둥 떠다니는 오뎅탕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옆에서는 떡볶이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매콤달콤한 양념이 발린 닭꼬치가 숯불에서 지글지글 구워지는 소리가 들렸고 갓 튀겨낸 고소한 튀김과 따끈한 순대 한 접시가 손님들의 입맛을 돋우고 있었지요. 이게 한국식 방한 방법이야. 여기선 추운 날에는 이렇게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서 추위를 이겨낸대. 처음 맛보는 오뎅탕은 놀라웠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온몸이 데워지는 것 같았죠. 매콤달콤한 떡볶이는 입안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고 갓 구워낸 닭꼬치의 매콤한 맛과 순대 한 점의 고소함은 미국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특히 뜨거운 오뎅 국물을 한 컵 들이키자 꽁꽁 얼었던 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바람막이 비닐 커튼 사이로 찬바람이 들어올 때마다 따뜻한 음식이 더욱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포장마차를 나와 귀가하는 길에 군고구마 파는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드럼통에서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구워지는 고구마에서는 달콤한 향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갓 구운 고구마를 종이봉투에 담아주셨는데
그 온기가 장갑을 낀 손까지 따뜻하게 해주었답니다. 어때, 이제 알겠어?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맛있게 추위를 이겨내는 법을 알고 있나 봐. 그날 저녁 처음으로 한국의 진짜 겨울을 경험했습니다. 미국의 겨울은 그저 춥기만 했다면 한국의 겨울에는 추위를 이겨내는 지혜가 곳곳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롱패딩의 포근함, 뜨거운 오뎅탕의 온기, 군고구마의 달콤함까지. 이 모든 것이 한국의 겨울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의 아파트에 도착한 그날 밤 저는 생전 처음 경험하는 것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언니가 말했지요. 신발 벗고 들어와. 여기는 한국이니까. 신발을 벗고 맨발로 바닥을 디뎠을 때의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더군요. 차가울 거라 예상했던 바닥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마치 봄날 햇살 아래 누워있는 것처럼 포근했어요. 이게 바로 온돌이야.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이지. 처음에는 바닥을 데운다는 개념 자체가 낯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천장이나 벽에 달린 라디에이터에서 더운 바람을 내보내는 방식이었는데 이건 정반대였지요. 바닥에서부터 은은하게 올라오는 온기는 마치 누군가가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언니, 이렇게 바닥을 뜨겁게 하면 위험하지 않나요? 그게 온돌의 과학이야. 바닥 전체에 전문적인 난방 시스템이 깔려 있어서 열이 골고루 전달되는 방식이야. 보일러에서 데워진 물이 바닥의 파이프를 따라 순환하면서 실내 전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거지. 우리 라디에이터처럼 한 곳에서만 더운 바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바닥 전체가 은은하게 따뜻해지는 거야. 신기한 건 이게 정말 효율적이래.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잖아. 그래서 바닥을 데우면 그 따뜻한 공기가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면서 방 전체를 데우는 거야. 게다가 온도 조절도 섬세하게 할 수 있어서 에너지 효율도 높대. 실제로 한국 사람들은 이런 바닥 난방을 수천 년 전부터 써왔다고 하더라. 옛날에는 아궁이에서 불을 떼서 그 열기가 바닥의 돌을 통과하게 만드는 방식이었대. 거기서 온돌이라는 이름도 나왔는데 따뜻한 돌이라는 뜻이라고 해. 거실에는 커다란 소파가 있었지만 저도 모르게 바닥에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처음 바닥에 앉았을 때의 느낌이란 마치 누군가가 밑에서 살며시 온기를 전해주는 것 같았어요. 딱딱하고 차가울 거라 생각했던 바닥은 오히려 포근했고 앉아있을수록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특히 이불을 깔고 바닥에 누웠을 때의 포근함이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따뜻한 바닥 위에서 이불을 덮으니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밖은 영하의 날씨로 매서웠지만 집 안에 들어서면 마치 다른 계절에 온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어도 이 따뜻한 바닥 덕분에 춥다는 걸 잊을 수 있었지요. 신기하지 않아요? 밖은 영하의 날씨인데 집 안은 봄날 같아요. 맞아. 나도 처음에는 그게 제일 놀라웠어. 미국에서는 아무리 난방을 세게 틀어도 발이 시렸잖아. 점점 저는 바닥과 사랑에 빠져갔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다가도 어느새 바닥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었지요. 처음에는 불편할 거라고 생각했던 바닥 생활이 이제는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해졌어요. 문득 시카고에 계신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매서운 겨울 추위에 고생하실 부모님을 생각하니 마음이 쓰리더군요. 이런 게 있다는 걸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어머니 관절염에도 좋을 것 같은데. 제 말에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 생각했어. 처음에는 바닥에 앉아서 생활한다는 게 이상했는데 겨울에는 의자에 앉아있는 게 더 불편할 정도야. 이 따뜻한 바닥만 있으면 뭐가 더 필요하겠어? 그러게요. LA에 새로 집을 짓게 되다면 이런 난방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을까? 왜 안 되겠어? 요즘은 기술이 좋잖아. 게다가 환경적으로도 효율적이래. 바닥 전체를 은은하게 데우니까 에너지도 덜 들고. 언니의 말을 들으며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온돌 시스템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꼭 필요한 것 같았거든요. 주말에는 바닥에 앉아 언니와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곤 했지요. 등을 기대고 앉아 무릎에 담요를 덮으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어요. 한국의 아파트에는 왜 소파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언니, 이제 알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왜 바닥에서 생활하는지. 그렇지? 이제 넌 완전히 한국 사람이 다 됐네. 바닥에서 시작된 따뜻함은 제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산불로 잃어버린 집에 대한 그리움도, 낯선 나라에서 느끼는 두려움도 이 따뜻한 온기 앞에서는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지요. 발밑에서 시작된 위로가 제게는 새로운 희망이 되어주었던 겁니다. 찜질방이라고? 그게 뭐예요?
언니가 늦은 저녁 제게 찜질방에 가자고 제안했을 때 저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밤 11시가 다 되어가는데 어딜 간다는 건지 그리고 찜질이 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설명하기가 좀 어렵네. 그냥 따라와봐. 아마 네가 상상하는 그 어떤 것과도 다를 거야. 찜질방 입구에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옷을 갈아입으라며 받은 것은 마치 병원 환자복 같은 옷이었습니다. 이런 곳이 24시간 열려 있다고요? 그럼. 한국에서는 이곳이 마치 위로와 휴식이 공존하는 곳이지. 피곤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그냥 따뜻한 곳이 필요할 때 찾는 공간이지. 탈의실을 지나 찜질방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거대한 공간 전체가 마치 동굴처럼 아늑했고 곳곳에 다양한 방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그 바닥이었습니다. 언니의 아파트에서 느낀 온돌의 따뜻함과는 또 다른 더 깊은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저기 봐, 황토방이야. 들어가 볼래? 황토로 만든 방에 들어서자 온몸을 감싸는 부드러운 열기에 쌓였던 피로가 녹아내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옆방은 소금방이었는데 벽도 바닥도 소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더운 방에서 어떻게 있는 거죠? 처음에는 다들 그래. 하지만 이게 몸에 좋대. 독소도 빠지고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나도 이제는 이 열기가 좋아. 시간이 흐르면서 저도 이 열기에 조금씩 익숙해져 갔습니다. 따뜻한 바닥에 누워있으니 산불 이후로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았어요. 문득 옆을 보니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외국에서 왔나 보네. 이거 먹어봐. 시켜가면서 먹으면 되니까. 할머니께서 내미신 것은 삶은 계란이었습니다. 찜질방에서 파는 삶은 계란은 미국의 어떤 고급 레스토랑 음식보다도 맛있었습니다. 더운 방에서 나와 이마에 땀을 닦고 있는데 언니가 시원한 음료가 담긴 컵을 건넸어요. 이게 뭐예요? 식혜라고 하는 한국 전통 음료야. 찜질방에서는 이게 최고라니까. 한번 마셔봐. 맑고 투명한 황금빛 음료에 쌀알이 동동 떠 있는 게 신기했습니다. 호기심에 한 모금 마셔보니 달콤하면서도 시원했습니다. 쌀로 만들었다는 게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건 이 음료가 지친 몸에 힘을 되찾아주는 것 같다는 점이었죠. 언니, 이거 정말 맛있네요. 단순한 음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한국 사람들은 이런 것도 잘 알아. 언제 어떤 음료를 마셔야 좋은지. 뜨거운 찜질 후엔 식혜만한 게 없다더라고. 이런 곳이 미국에도 있으면 좋을 텐데. 제 말에 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에 그 생각했어. 근데 이건 단순한 시설이 아니야. 이 공간을 만드는 건 이 따뜻한 바닥이고 그 바닥을 데우는 기술이 바로 온돌이야. 한국 사람들은 이 따뜻한 바닥에서 먹고 자고 쉬어왔던 거지. 찜질방 한켠에서는 드라마를 보며 잠든 사람들도 있었고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노트북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또 누군가는 책을 읽고 있었지요. 마치 거대한 거실 같았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오는 거야. 따뜻한 온기가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녹여주니까. 그날 이후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찜질방을 찾았습니다. 산불로 집을 잃은 후 처음으로 진정한 휴식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었답니다. 뜨거운 방에서 땀을 흘리고 나면 모든 걱정도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언니, 이제 알 것 같아요. 한국의 겨울이 이토록 추운 이유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이 추위가 있었기에 이렇게 따뜻함을 나누는 방법을 알게 된 거잖아요. 온돌도 찜질방도 모두 추위가 만들어낸 선물 같아요. 매서운 추위를 이기고 피어난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 그것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닌 따뜻함을 나누는 지혜였습니다. 문득 LA의 산불 현장이 떠올랐습니다. 그 참혹했던 현장에서도 우리는 어쩌면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말마다 시카고에 계신 부모님과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하기만 했던 화면 속 만남이 이제는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지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특별한 걸 보여드릴게요. 저는 카메라를 들고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에서 펑펑 쏟아지는 한방눈이 서울의 거리를 하얗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도시 전체가 새하얀 눈으로 덮였지요. 아름답구나. 하지만 많이 춥지 않니? 걱정 마세요. 여기는 이런 추위도 이겨내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바닥에 손을 대고 온도를 보여드렸지요. 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정말 바닥에서 따뜻한 기운이 나오는 거니? 네, 온돌이라고 해요. 이 덕분에 아무리 추워도 집안은 늘 따뜻해요.
어머니 관절염에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상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전해드릴 때마다 부모님의 표정에서 걱정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안전한 거리와 편리한 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렸지요. 아버지, 어제는 밤 12시에 혼자 편의점에 다녀왔어요. 밤늦게 혼자 나갔다고? 위험하지 않았니? 여기는 달라요. 거리마다 밝은 조명이 있고 편의점도 24시간 문을 열어요. 혼자 다녀도 전혀 무섭지 않아요. 한국에서의 일상이 쌓여갈수록 LA에서의 기억은 조금씩 흐려져 갔습니다. 물론 가끔 산불의 악몽을 꾸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따뜻한 바닥에 누워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세라, 네가 그곳에서 잘 지내는 것 같아 다행이구나. 어머니의 말씀에 코끝이 찡해져 왔어요. 처음에는 막막하기만 했던 이곳에서의 삶이 이제는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아버지, 다음 달에 여기 한번 와보시는 게 어떠세요? 한국의 겨울이 어떤지 직접 경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상통화 너머로 부모님은 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아버지가 말씀하셨지요. 좋은 생각이구나. 우리도 네가 그토록 좋아하는 그곳이 궁금하던 참이었어. 그날 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발 사이로 서울의 밤거리가 반짝였지요. 미국에서의 마지막 밤, 그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덮었던 날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봄이 시작될 무렵 부모님께서 한국을 찾아오셨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만난 부모님의 얼굴에는 피곤함 속에서도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이제야 와보는 한국이구나. 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언니와 함께 부모님을 위해 방 온도를 미리 올려두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시자 어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어머나, 바닥이 따뜻하네.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온돌이에요. 어머니 관절에도 좋을 거예요. 저녁이 되자 어머니는 이불을 깔고 바닥에 누워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셨지요. 이런 게 있었다니. 이렇게 따뜻하고 편안할 수가. 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그러다 불쑥 말씀하셨습니다. 세라, LA에서 연락이 왔단다. 산불 피해 지역 복구가 시작되었고 우리도 새 집을 지을 수 있게 되었어. 그 순간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문득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이런 바닥 난방을 우리 집에도 설치할 수 있을까? 그 말씀에 언니가 반색했습니다. 물론이에요. 제가 회사에서 아는 건축 설계사가 있는데 미국에서도 이런 난방 시스템을 도입하는 집들이 늘고 있대요. 환경적으로도 더 효율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음 날 우리는 한국의 건축 설계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기후와 건축 조건에 맞는 현대식 온돌 시스템을 제안했죠. 신기하게도 요즘은 물을 데우는 보일러 시스템이어서 화재 위험도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현대의 온돌은 전통 방식을 계승하면서도 더욱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발전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처럼 일교차가 큰 지역에서는 에너지 효율이 뛰어나죠.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결심을 하셨습니다. 새로 지을 우리 집에 한국의 온돌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어머니는 기쁜 듯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우리도 이제 따뜻한 바닥에서 살 수 있겠구나. 한 달 후 부모님은 LA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로 했고 부모님은 새집 건축을 준비하셨죠. 집이 완성되면 저도 한동안 LA로 돌아가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로 했답니다. 얼마 전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새 집의 온돌 시스템 설치가 끝났다는 소식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웃들의 반응이었답니다. 우리 집을 방문한 이웃들이 이 난방 방식에 관심을 보였고 벌써 두 집이 같은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동네가 조금씩 바뀌어갈 것 같구나. 네가 한국에서 배워온 것들이 여기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어. 아버지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산불은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그 대신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따뜻한 온기는 이제 LA의 새로운 보금자리에서도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늘이 우리 가족에게 준 선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산불로 모든 것을 잃은 줄 알았던 그날,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으니까요. 저의 특별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라며 저의 글을 마칩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